안녕하세요. 닥터 Y입니다. 저는 한국 가정의학과 의사였고 외국계 제약회사 의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본사 의학부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는 미국에서 지내면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할 때 저희 가족이 같이 이민을 하면서 특히 어린 저희 아들이 이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겪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민할 당시에 만 6살, 한국 나이로 7살이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가 영어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내 이름은 뭡니다, 헬로 이 정도만 아는 채로 미국에 왔고요. 제가 좀 무지했던 것이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어릴 때 이민을 갔던 동료들이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미국에서 쭉 다녀온 제 조카들이나 이런 예들을 들었을 때 다 학교 가면 저절로 영어를 해, 다 금방 애들은 배워 라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아이도 되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금방 적응을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서 보면서 제가 어떻게 회사에 적응을 하고 내가 영어가 어떻게 늘지 이거를 걱정했지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하지 않고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니까 6살 여름에 왔는데 여기는 여름방학이 끝나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6살 가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한 학기 정도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느리게 적응하고 느리게 배우는 아이였던 거죠. 특히 영어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을 잘 하는데 왜 내가 영어를 배워야 하느냐, 이상한 반항심이 있고 선생님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럼 선생님도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식의 고집을 부리면서 영어 쓰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종을,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처음 만났고 코로나 시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따르고 이러는 것들이 좀 많이 미숙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갑자기 학교에 다니게 되고 갑자기 외국인 선생님들과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이고 또 영어를 배워야 하고 이러는 상황이 아이한테 문화적으로 학습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큰 변화였고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특히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약간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지속적으로 우리 반에 통통하고 빨간 크록스를 신은 남자애가, 그러니까 이름도 익혀오지를 못하는 거죠, 영어 이름을. 그렇게 신은 남자애가 맨날 나를 괴롭혀. 오늘은 걔가 나를 꼬집었어, 오늘은 걔가 나를 찔렀어, 오늘은 걔가 나를 밀었어, 오늘은 걔가 나를 땡겼어. 아이가 너무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얘를 잘 설득을 했죠. 설명을 했죠. 왜냐면 저희 아이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몸에 닿는 거를 좀 싫어하고 외동으로 크다 보니까 다른 애랑 이렇게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런 갈등 상황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얘가 좀 예민한 게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그러면 얘기해.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정말 친구가 너를 아프게 하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해서 되게 쉬운 영어 몇 가지를 연습을 시켰죠. Stop, that hurts.
Man, please help me. He's bothering me. 뭐 요 정도의 영어를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안 되겠다 싶은지. 그래서 그 영어를 익혀서 가서 했는데도 자꾸 괴롭힌대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은 아이가 그 빨간 크록스 신은 애가 오늘은 연필로 나 엉덩이를 찌르려고 했어. 계속 찌르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아이들은 그 미제 연필 쓰잖아요. 뒤에 그 지우개 달린. 근데 그 지우개 있는 쪽으로 내 엉덩이 그 코를 찌르려고 했어. 이러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하지 말라고 stop!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여기는 미세스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세스 누구누구 이렇게 손을 들고 help me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보면서 쉿! 이렇게 하고 말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선생님께 처음으로 이메일을 썼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 라고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여기에서 출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동료들을 만나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선생님이 지금 3일째 답변이 없어. 그럼 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라고 했더니 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료들이 다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야. 나는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선생님이 24시간 안에 답변을 안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나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같이 참조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장 선생님을 같이 CC를 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먼저 교장 선생님한테 답변이 오고 연이어서 담임선생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속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는 거였고, 담임선생님은 자기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인식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미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학교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 그리고 딘, 아이의 ESL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메일에 썼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들었는데 아이의 말만 듣고서 내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어요. 일단은 그런 일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목격한 적이 없다. 괴롭히는 아이를. 다만 자기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들이 미국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카페 자리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실을 옮겨가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카페테리아까지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 아이를 전담해서 좀 도와주는 헬퍼를 붙였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애가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일로 와야 돼 절로 가야 돼 하면서 팔을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뭐 이렇게 한 거를 얘가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약간 아이 탓을 하듯이 얘가 근데 영어를 빨리 익혀야 되는데 뭘 시켜도 잘 안 하고 잘 안 듣고 선생님이 영어로 자꾸만 말을 하고 따라하게 하면은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길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막 감정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저는
선생님들하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파트너지, 이 선생님들이랑 막 각을 세워서 얘가 맞네, 선생님이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따지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의 말에 공감하고 얘도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상황 파악이 아직 어리니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다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특정 아이가 어떻게 괴롭힌다라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연필 그 뒤로 아이의 그 엉덩이 그 부분을 이렇게 찌르려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내가 의사인 것도 밝혔고 의학적으로도 나는 그거는 굉장히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그 헬퍼로서 한 행동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모르니까 그건 지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선생님이 그게 도움을 구하는 신호라는 거를 알아채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하고 더 미리 얘기를 하고, 아이가 손을 들고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살펴봐 달라라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뭐 아이들이랑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니까 서로 간에 그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아이가 이 장소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학교를 다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얘를 괴롭혔는지 이게 뭐 그런 것들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얘가 그런 단체 생활을 많이 못하기도 했고 성격상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따라가는 미숙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규칙을 지키도록 우리도 집에서 많이 가르치고 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가정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뭐였냐면 아이가 지금 한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갑자기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로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자기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억누르거나 자기의 표현을 억누르거나 말이 아닌,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을 한다면 그건 건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네가 영어로 말을 정 못하겠으면 한국어로라도 말로 표현을 해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걔가 한국말을 할 때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아이도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를 얘도 알고는 있다. 알고 있지만 자기도 자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한국말을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주고 좀 귀 기울여 달라,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또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에 있어서 언어로 하는 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게 더 건강한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그 아이가 왜 한국말을 하는지 우리도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도 뭐 가능하면은 트랜슬레이션 뭐 어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 아이가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그 선생님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부모가 굉장히 막 적대적이고 이러는 부모들이 아니라 학교의 방침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고 같은 입장에서 아이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도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피드백을 중간중간에 이메일로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학교에 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저한테 더 요즘에는 어떻게 아이가 지내고 있다, 어떤 부분들이 나아졌다,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힘들다라는 것들을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등학교 길에도 교장 선생님이나 디인 선생님도 아이를 만나면 더 챙겨서 이름 불러가면서 맞아주시고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랑도 더 이렇게 약간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이민을 온 다른 가정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냥 참지만 말고, 너무 아이한테 맡기지만 말고, 또 적절히 부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학교와 팀을 이루어서 같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미팅을 통해서 확실히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진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물론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도 그 영어로 소통하는 게 어렵고 해서 망설여지거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메일 보내는 거는 챗GPT나 뭐 이런 걸로 너무 이메일을 잘 써주니까 한국말로 써서 이렇게 번역해서 보내도 되니까 이메일 같은 거를 좀 더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미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학교에다가도 내가 한국말이 서투니까 한국 통역을 붙여달라고 하면은 또 그거를 찾아주시더라고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통역해 줄 수 있는 분을 또 학교에서 찾아주시기도 하니까 최대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데 부모로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좀 같이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어서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Y였습니다.